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2024년 상반기가 지난 기념으로 올해 저의 투자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 성과는 어땠는지 점검해보고 하반기 투자 계획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8월 10일 기준 저의 계좌별 종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좌별로 2024년 올해 수익률을 하나의 차트로 정리해보면 미국 시장지수 ETF를 무지성으로 월정리 매수하는 연금저축펀드 수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올해 수익률 14.9%로 같은 기간 S&P 500 12%, 나스닥 11.6%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연금저축펀드도 미국 시장지수한테 지고 있는데요.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하는 미국 ETF는 달러 환율에 따라 주가가 변하는 환노출 ETF고 이 기간의 달러 환율이 1294원에서 1365원으로 5% 넘게 올랐기 때문이죠. 달러 환율 상승분을 반영해서 올해 미국 시장지수 수익률을 다시 계산해보면 S&P 500 18.1%, 나스닥 17.6%입니다. 아쉽지만 올해 서대리 모든 계좌는 시장지수보다 수익률이 낮습니다. 물론 연금계좌와 일반계좌는 월정립 매수를 하다보니 상승장에서 시장지수보다 수익률이 잘 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상승장에서는 하루라도 일찍 매수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죠. 대신 2022년 같은 하락장에서는 반대로 월정립 매수로 수익률 방어와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수익률이 시장 지수보다 조금 낮다고 해서 딱히 신경 쓰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연금 수령을 하려면 20년 남았는데 그동안 계절이 돌고 도는 것처럼 상승장과 하락장이 반복될 겁니다. 하지만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니 꾸준히 모아가는 데 집중할 뿐입니다. 얼마 전이었던 8월 5일 블랙 먼데이로 불릴 만큼 시장이 갑자기 폭락했습니다. 이때 많은 투자자들이 당황했지만 슬금슬금 다시 오르는 모습이죠. 이 과정 속에서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제 계좌 수익률은 시장 지수와 비슷해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저의 노후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질 겁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좌별 2024년 투자 계획을 보면 연금저축펀드는 매월 50만원씩 ETF 적립식 매수, 개인형 IRP는 연말에 300만원 입금 후 한방 매수, 중개형 ISA는 월적립 매수 금액을 최소 100만원으로 늘리기였습니다. 첫 회사 퇴직연금 DC는 추가로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 배당 재투자만 하고 매도 없이 그대로 두기. 마지막 일반 계좌는 월적립 매수는 하지만 ISA 투자금을 늘린 만큼 투자금 줄이기였습니다. 먼저 제 채널의 대표 계좌인 영도주펀드는 계획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앱에서 올해 1월 1일에서 8월 10일까지 입금 내역을 보면 총 400만원입니다. 매월 50만원씩 8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입금했고 4개 ETF를 무지성 월정립 매수했습니다. 증거 자료는 제 채널에서 매월 영상으로 남기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4년 남은 5개월도 변함없이 매월 50만원씩 입금하고 ETF를 시장가에 월정립 매수해서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원 채울 계획입니다. 다만 4개 ETF 중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는 8월부터 월정립 매수를 멈췄습니다. 어차피 매월 매수하는 금액이 3만원도 안 되고 지난 5년간의 연금 투자로 미국 ETF 총자산이 많이 불어나면서 항생테크 ETF 비중은 이제 5%도 안 되기 때문이죠. 슬픈 이야기지만 항생테크 ETF 주가만 계속 하락하면서 비중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미래의 항생테크 ETF가 정고점을 회복하면서 2만원, 3만원 쭉쭉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연금계좌 연평균 수익률 목표가 7%인 만큼 S&P 500과 나스닥, 미국 배당 다우존스 조합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살 돈으로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추가 매수할 겁니다. 월 배당금 100원이라도 더 늘려서 배당금 받는 재미를 느껴보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부터 투자 중인 두 번째 연금저축펀드는 첫 번째 연금저축펀드에서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원 다 채운 다음 추가 입금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최소 600만원 입금이 목표고 만약 S&P 500이 고점 대비 20% 넘게 떨어진다면 한방에 S&P 500과 나스닥 ETF를 매수할 겁니다. 작년에 입금한 600만원 중 대부분이 파킹통장 ETF로 대기 중이라 만약 기회가 온다면 1100만원 넘는 돈을 한방 매수하게 될 겁니다. 여담이지만 이제 7월이 지나서 2023년 세액공제 내역이 홈택스에 반영됐기 때문에 연금, 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를 새로 출력해 봤는데요. 두 번째 연금저축펀드는 세액공제 받지 않는 원금과 수익으로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만간 증권사에 서류를 제출해서 세액공제 받은 계좌와
그렇지 않은 계좌로 확실히 구분시켜 줄 겁니다. 지금은 두 개 연금저축 펀드 모두 작년에 600만원씩 세액공제 받았다고 나오는데 이 작업을 해주면 이번 연금저축 펀드는 과세 제외 금액과 수익만 남게 됩니다. 나중에 돈이 필요하다면 이번 연금계좌에서 600만원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죠. 세액공제 받지 않은 연금계좌 지정 방법은 제가 직접 한번 해보고 별도 영상으로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할 계좌는 중개형 ISA입니다. 매월 최소 100만원씩 입금하고 미국 ETF 월적립 매수가 목표였는데 반은 성공, 반은 실패였습니다. 우선 2024년 8월 10일까지 ISA에 입금한 돈은 대략 1,100만원입니다. 한 달에 157만원씩 입금했다 볼 수 있는데 투자금 관점에서 보면 목표 초과 달성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올해 2월 비상금 500만원을 ISA에 입금하고 파킹 통장 ETF 매수한 금액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 돈을 빼면 매월 85만원 입금하고 투자했다 봐야 합니다. 중개형 ISA 올해 계획이 반은 성공이고 반은 실패인 이유죠. 그래서 2024년 남은 5개월은 월 100만원과 상반기에 부족했던 70만원을 합쳐서 깔끔하게 600만원 채우고 투자해 보겠습니다. 월적립 매수할 종목은 정말 간단하게 솔 미국 S&P 500과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입니다. 6월부터 삼성전자호는 매수를 멈췄습니다. 참고로 저는 ISA 3년 만기가 올해 5월에 이미 지났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지해서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 12월까지 ISA를 최대한 채운 다음 만기 해지할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은 전부 고스란히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세액공제 300만원 받고 연금계좌 총자산도 당당하게 늘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좋은 기회인 만큼 풍족한 노후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3년마다 이 제도를 열심히 활용해야 합니다. ISA에서 연금계좌로 넘어간 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300만원 제외하고 과세 제외 금액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연금계좌라도 별도의 세금 없이 자유롭게 인출할 수도 있고요. 정부에서 ISA 혜택 확대를 다시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꼭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1년 입금 한도가 연 4천만원으로 늘어나면 저처럼 평범한 직장인은 매년 한도 채우기 쉽지 않겠지만 비과세 혜택 확대는 제 입장에서 언제나 환영입니다. 투자 수익률은 제가 통제할 수 없지만 절세를 통한 세후 수익률 높이기는 제가 어떤 계좌와 제도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이죠. 다음은 가장 규모가 큰 일반 계좌입니다. 2024년 계획은 월적립 매수는 그대로 하지만 ISA 투자를 늘린 만큼 일반 계좌 매수 금액은 줄이기였습니다. 계획이라 하기에 조금 민망하지만 투자금이 무한이 아니다 보니 절세 계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일반 계좌 월 투자금은 작년보다 줄었지만 남은 5개월 동안 ISA에 집중하기 위해 일반 계좌 월적립 매수는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겁니다. 현재 일반 계좌에서 월적립 매수하는 종목은 부 SCHD, 애플, 테슬라, 리얼티인컴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가가 오르면서 필요한 월 투자금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 ISA 투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SCHD와 리얼티인컴 월적립 매수 수량을 2주 이하로 줄였습니다. 특히 요즘 리얼티인컴은 60달러를 돌파하면서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 50달러 초반일 때 평소보다 많이 매수했지만 차트를 보면 조금 더 살걸 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주가가 계속 올라서 일반 계좌 월적립 매수 금액을 더 이상 줄이기 힘들다면 최후에는 부 매수를 멈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뱅가드 팬심으로 부를 모으고 있지만 한국인이 S&P 500 ETF에 투자할 계획이라면 ISA와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 DC 같은 절세 계좌에서 투자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일반 계좌 수익률이 연금 계좌보다 압도적으로 높지 않은 만큼 앞으로 2, 3년 지켜보고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면 일반 계좌도 정말 심플하게 부와 QQQ로 대동단결시킬 겁니다. 절세 계좌에 대해 알아볼수록 여기서 국내 상장 미국 ETF 모아가는 게 세금과 자산 증식 관점에서 훨씬 유리한 구조인 만큼 저와 아내 모두 절세 계좌 연간 납입 한도를 최대로 채우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일반 계좌 종목별 목표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개인형 IRP입니다. IRP는 딱히 이야기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올해 12월 중순쯤 세액공제 한도인 300만원 입금하고 위험자산 한도까지 에이스 미국 나스닥백을 매수할 계획입니다. 12월에 300만원 입금할 때 별도 영상으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직 연말이 아니다 보니 올해 IRP 계좌 거래 내역은 배당금 입금과 재투자 말고는 아예 없습니다. 위험자산 비중이 70% 넘은 지 오래라 배당금으로 나스닥 ETF를
매수할 수도 없다 보니 계좌 확인은 매월 말 계좌 총자산을 기록할 때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전부입니다. 8월 5일 블랙 먼데이 기념으로 오랜만에 IRP 계좌를 확인해 봤는데 이렇게 하락해도 위험자산 비중이 70% 넘어 나스닥 ETF를 추가 매수할 수 없었습니다. 방목형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올해 수익률 11.5%, 연평균 수익률 12.98%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앱에서 이용자들 최근 1년 수익률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연 1회 매수하고 가만히 둬도 매년 이용자 평균을 가볍게 이기는 만큼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가만히 둘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DC입니다. 첫 번째 회사 퇴직연금 DC인데요. 지금은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퇴직금이 추가로 들어오진 않습니다. 첫 회사 다닐 때 매수했던 ETF들을 퇴사하고 나서도 한 주도 팔지 않고 그대로 쭉 가져가고 있는데 다행히 현재까지는 만족할 만한 수익률입니다. 2020년 1월부터 투자하기 시작했고 원금 3,666만원에서 현재 5,183만원으로 1,517만원 정도 수익 중입니다. 연평균 수익률로 따지면 대략 8%인데요. 안전자산 30% 룰이 있고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아도 이 정도 수익률이면 저는 만족합니다. 최근 하락을 정통으로 맞았는데도 위험자산 비중이 74% 넘어서 배당 재투자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추가 입금을 할 일도 없으니 위험자산 비중 90% 찍을 때까지 계속 방치해 보겠습니다. 만 55세 연금 개시할 때는 충분히 찍고도 남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 계좌는 매도 없이 배당 재투자만 하면서 퇴직연금만으로 백만년자 된 미국인들처럼 한국에서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직접 증명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퇴직금은 DB형입니다. 이전 회사랑 다르게 매년 연봉 상승률이 나쁘지 않아서 현금 비중도 높일 겸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는 여기도 연봉 상승률이 예금이자 수준이 돼서 조만간 DC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DC로 바꿔서 파킹통장 ETF만 가지고 있어도 이득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물론 기본적인 투자 방법은 첫 번째 퇴직연금 DC와 똑같이 할 겁니다. 이렇게 올해 7월까지 투자 현황을 돌아보니 완벽하지는 않지만 올해 초에 세운 계획대로 2014년 절반 이상을 나름 알차게 보낸 것 같습니다. 중간 점검을 해보니 계획과 기록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투자해야 할지,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정말 간단하게라도 목표와 계획을 꼭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만 투자 결과를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정말 신기하게도 현재 고민 중인 문제들의 해결 방법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그려질 겁니다. 나의 목표에 따라 매월 얼만큼 투자하면 될지, 연평균 수익률은 얼마나 되어야 할지,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알아서 답이 나오기 때문이죠. 참고로 내가 설정한 목표에 따라 투자금과 연평균 수익률을 누구나 간단히 계산해 볼 수 있는 구글 시트를 예전에 무료 배포했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한번 세팅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물론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행한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100%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 좋게 계획보다 성과가 좋을 때도 있지만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 터지면서 생각보다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렇게 투자했을 때 이론적이지만 목표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확실히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부분이 하락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심리적 방파제 역할을 제대로 해줍니다. 하락장을 정통으로 맞았어도 결국 목표 연평균 수익률이 유지된다면 해피엔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주식을 팔고 시장을 떠나기보다는 계획대로 추가 매수하거나 버티게 됩니다. 저 역시 투자 초반에는 하락장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투자하면서 만나는 하락장은 매년 설날 추석이 있는 것처럼 당연한 현상이고 이런 과정에서 S&P 500 ETF만 모아도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을 팔지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반 계좌와 연금 계좌 전부 합쳐서 누적 평가 수익이 현재 1억 원을 넘었죠. 흔들리지 않고 월적립 매수만 해도 충분하다는 경험을 미리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됩니다. 2023년에서 2024년 7월까지 주식시장이 정말 잘 나가다가 8월부터 하락장 분위기가 물씬 나는 요즘입니다. 지금이라도 팔고 떠나야 할지 계속 사모아야 할지 고민된다면 간단하게라도 투자 계획과 목표 세워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느 정도 방향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2024년 남은 5개월 동안 열심히 아끼고 투자해서 연말에는 모든 계좌의 계획을 100% 달성해 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느리고 재미없는 투자 방법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계좌 총자산은 계획보다 잘 늘어나고 있는 만큼 조급해하지 않고
저만의 시나리오대로 꾸준히 자산을 쌓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빠짐없이 유튜브에 기록하고 공유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